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자 레이아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에서 다루는 내용은 오늘은 성형 레이아웃, 상대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그다음에 이제 여지껏 저희 얘기가 해왔던 이제 XML로 레이아웃을 꾸미는 것이 아닌 이제 액티비티에서 자바 코드를 레이아웃 꾸미는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첫 번째 선형 레이아웃입니다. ADT 최신 버전 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릴레티브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도 성능을 위해서 릴레티브 레이아웃을 쓰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볼 수 생각하고 뭐 구성할 수 있게 참 좋은 건 이제 선형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5-1을 보게 되시면요. 핸드폰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그림 5-1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화면에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저희 이 화면을 보면 이제 몇 번 더 해보시다 보면 이제 감이 딱 오실 겁니다. 크게 부모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짜고 있고, 그 안에 다시 이 수평적으로 이제 배열한 리니어 레이아웃 한 개, 그 다음에 다시 수직적으로 배열한 리니어 레이아웃 한 개 해가지고 부모 레이아웃에 리니어 레이아웃 두 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각 리니어 레이아웃에 텍스트 뷰 버튼을 이렇게 배치해놨습니다. 한번 소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소스 코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리니어 레이아웃, 그 안에 텍스트 뷰가 위치한 리니어 레이아웃, 그 다음에 각 텍스트 뷰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여기 버티컬, 오리엔테이션 버티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오리엔테이션 버티컬이랑 호라이즌탈로 해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각 위젯들을 배치할 거냐, 아니면 수직 방향으로 이제 그 각 위젯들을 배치할 거냐를 이 버티컬과 호라이즌탈을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시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버튼들을 수직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수직적으로 배치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라이즌탈, 여기 있죠? 오리엔테이션 호라이즌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래비티에 있어서 속성을 나타내는데요. 이건 좀 실제로 레이아웃을 개발할 때 많이 쓰게 되실 겁니다. 각각 그래비티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비티 속성을 사용할 때 이렇게 다른 코드랑 다르게 이 그래비티 속성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하이픈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그래비티 엔터 하이픈 탑 해가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타라고 해서 실제로 코딩 먼저 하는 걸 되게 선호합니다. New Android Application 해서 Linear Layout Imple라는 스크립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로 만들어졌죠? 텍스트뷰는 우선 지우고 깔끔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 버티컬, 레이아웃, 호라이즌탈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버티컬이 있습니다. 보고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배치를 했고요. 속성이 옆에 있고요. 한번
안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가 랩 컨텐츠요. 위스는 리니어 위스는 매치 페어런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트는 호라이즌탈 하고 오리엔테이션 버티컬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폼 위젯에서 텍스트 뷰를 하나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텍스트 뷰를 제가 실수를 했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보시는 것처럼 봐볼까요? 책에 보시는 것처럼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가 있죠. 네. 색깔까지는 안 주겠지만 한번 글자를 맞춰보겠습니다. 레드, 그린, 그다음에 블루, 화이트부터 화이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좀 띄게 색깔을 주도록 할까요? 위스는 다 매치 페어런트로 바꿔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RGB 값이 백그라운드 색깔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때 가장 힘든 이런 색깔을 외우는 이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픽컬 레이아웃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사이즈를 줘보도록 할까요? 30 SP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0 SP를 모든 텍스트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에서와 같이 이 버튼을 수직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네. 수직으로 배열하니까 호라이즌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라이즌탈도 마찬가지로 위스는 매치 페어런트를 주고요. 남은 공간 꽉 찰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마지막 20을 주고 이걸 이렇게 사이즈가 차지하게 되고요. 홈 위젯에서 이제 버튼을 차례차례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틀리게 이제 수직적으로 안 놔주고, 아니, 수평적으로 안 놔주고, 수직적으로 이렇게 바로 옆으로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펴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구성을 마치고요. 한번 상대 레이아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원어 그대로 이제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번역하긴 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객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레이아웃의 위치들을 상대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여기 예제 5.3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3을 예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부모가 릴레티브 레이아웃으로 이제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가 맨 처음에 위치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뒤에 에디트 텍스트는 이제 레이아웃 빌로우라고 해서 아이디 레이블, 그러니까 바로 위에는 텍스트 뷰 바로 하단에다 만들어라, 위치를 시켜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버튼 같은 경우에 보게 되시면은 레이아웃 빌로우 엔트리에서 에디트 텍스트 밑에 놓고요. 네. 마진 레프트는 10DIP를 주셨고요. 네. 페런트 얼라인, 페런트 라이트, 그 분모 레이아웃의 오른쪽에 맞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속성을 줬습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to left of라고 해가지고 이제 OK 버튼, 그러니까 OK 버튼 왼쪽에 놔라 라고 이렇게 라고 하게 되고요. 상대 레이아웃의 코드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5를 살펴보시면요. 부모 뷰에서 이제 릴레티브 레이아웃을 감싸고요. 그 다음부터 텍스트 뷰를 위치한 이후부터는 이제 이 텍스트 뷰를 중심으로 어디에 위치할 거냐를 이제 놓게 됩니다. 텍스트 뷰 다음에 나오는 에디트 텍스트는 이제 텍스트 뷰의 레이어 빌로우라는 속성을 써서 텍스트 뷰의 바로 밑에다가 그 에디트 텍스트를 위치하게 되고요. 버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이 에디트 텍스트 밑에 여기 또 나와 있죠. 레이어 빌로우라고 해서 에디트 텍스트 밑에다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 또 버튼 같은 경우는 방금 위에 있었던 버튼의 오른쪽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 릴레티브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장점으로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싸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릴레티브 레이아웃, 그 다음에 뭐 프레임 레이아웃 같이 이런 레이아웃을 좀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이걸 이제 릴레티브 레이아웃이 아니라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까지는 이제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 밑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한 번 더 쌓아지게 될 거고요. 이 텍스트 뷰와 에디트 텍스트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로 한 번 쌓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에 호라이즌탈로 싸게 되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XML 코드가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의 이제 뎁스가 깊어지면서 이제 성능에 뭐 문제 있다라는, 성능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좀 약하다, 막 성능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현재 와서는 핸드폰들이 워낙 사양이 좋아져서 그 성능적인 부분은 좀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뭐 레이아웃이 좀 더 이제 간결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에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 여기 이제 표 5.2에 보게 되시면 이제 상대 레이아웃의 배치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버브 위쪽에 올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얼라인, 베이스라인, 바텀, 레프트, 바텀, 페런트 레프트 등등 해가지고 되게 많은 속성이 있는데,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사용하시다 보면 하나씩 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에 있는 설명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셀프라고 하시죠. 네. 네, 완성됐습니다. 다른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은 이 텍스트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에디트 텍스트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 페어런트 레프트 true고요. 빌로우는 만들어진 거, 텍스트뷰 밑이고요. 마진은 15DIP를 자동으로 주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제 한번 만들어진 걸 보도록 할게요. 에디트 텍스트는
아이디는 이제 에디트 텍스트고요. 그 다음에 빌로우 해서 이제 텍스트 뷰 해도 상단에 이제 텍스트 뷰의 아래에 위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버튼을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이렇게 맞춰서 놓으시게 되면요. 예제에서처럼 이제 빌로우 텍스트 뷰, 빌로우 에디트 텍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to right of button 1 그래서요. 네. to right of button 1 해서 버튼 1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한번 이 프로젝트를 러네즈에서 에뮬레이터에서 돌아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에 업로드하고 있고요. 인스톨 중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레이아웃을 꾸몄습니다. 아까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보다 확실히 레이아웃을 덜 사용해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레이아웃입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은 이제 행과 열로 이제 구성하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테이블 이제 경계선이 보더, 로우, 칼럼, 셀 등은 이제 보이지 않는데요. 셀과 보더 이런 거, 셀과 보더, 셀, 칼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설정하기 따라 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인 셀 컬럼 스트레쳐블이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너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이블 레이아웃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필요한 네,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한번 이해되시나요? 이제 보게 되신 열기, 저장, 다른 이름의 저장 이동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 테이블 레이아웃이라는 건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을 이제 부모가 테이블 레이아웃을 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 테이블 로우라는 걸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마치 리니어 레이아웃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계속 뎁스 있게 배치한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각 항목을 이제 그 안에 다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보시면은 테이블 로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러네즈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구성하게 됩니다. 어떤 도표 같은 걸 이제 구성할 때 이렇게 화면을 도표 형식으로 이제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은 이제 어떤 겹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아웃끼리 아까 전에 리니어 레이아웃, 릴레티브 레이아웃, 심지어 테이블 레이아웃 가지고 이제 서로 객체 간에 이제 겹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겹칠 일이 없이 이제 상대적으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레고처럼
블록처럼 이게 차례차례 쌓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에서는 이제 약간 레이아웃들끼리 겹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거든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바깥에 프레임 레이아웃 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를, 위스를 이렇게, 위스랑 헤이트를 각각 다르게 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프리라고 만들고요.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차례차례 놓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과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레이아웃을 변동하고 나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텍스트 뷰에 요 얼라인 레프트, 빌로우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마 주의 경고가 뜰 텐데요. 이거는 이제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속성을 사용했다라는 의미이고요. 실제로 지우지 않는다고 해도, 지우지 않고 사용한다고 해도 이 속성은 이제 무시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그다음에 위스를 300 DIP, 가장 처음에 거 300을 주고요. 그다음에 200 DIP 정도로 원칙을 주고, 그 다음에 100 DIP를 한번 좀 더 명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에뮬레이트해서 실행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피컬 레이아웃에서 보여줬던 화면이랑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아마 네, 요번에는 5.5 레이아웃 인플레이터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XML을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것을 보셨었는데, 이제 액티비티 안에서 자바 코드로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컨텍스트에서 이제 시스템 서비스에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서비스를 가지고 인플레이터 객체를 얻어와서 이제 XML에 있는 것을 XML에 있는 레이아웃을 자바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플레이팅을 시키는 겁니다. 네. 현재 예제 5.7에서 보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는 이제 저희가 새 컨텐츠로 이제 XML 파일을 불렀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XML 파일은 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플레이터 객체를 얻어와서 인플레이터 객체로 그 XML 파일을 읽어와서 이제 하나의 이제 이런 변수에 담아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는 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전체 레이아웃 안에다가 요 인플레이팅 시킨 XML 객체를 넣고 차례차례 그 다음에 버튼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방금 전까지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요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었는데요. 예제에서는 이제 릴레티브 레이아웃을 사용했는데요. 저기 바로 직전에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을 사용했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셋 컨텐트 뷰해서 요 XML을 이제 화면에 컨텐트 뷰에서 뷰 그려주는 이 코드는 뭐 지우도록 하고요. 바로 그 밑에다가 이제 타입 코드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진 거를 써야 하는데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클래스의 인플레이터라는 변수 이름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얻어오게 됩니다. 이건 뭐 컨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디스.점 이제 get 시스템 서비스에서 이제 인플레이터를 얻어오게 되고요. 그 인플레이터 점 인플레이트에서 요 액티비티 메인을 인플레이팅해서 가져옵니다. 네. 가져올 때 이제 얘를 프레임 레이아웃이냐 아니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냐로 해서 다시 캐스팅을 해주게 됩니다. 객체를 이제 변경해주는 걸 캐스팅이라고 하죠. 이거 자바 쪽 보시면 아실 거고요. 실제로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거는 이 부모의 뷰가 프레임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이렇게 프레임 레이아웃 클래스로 이제 다시 캐스팅을 해준 거고요. 그 다른 걸 이렇게 F 레이아웃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만든 뷰에 부모 뷰가 될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렇게 뉴로 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 뉴로 생성해서 한 값의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그레이라고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버튼은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new 버튼에서 생성을 하고요. height는 20, width는 200, 그 다음에 텍스트는 this is button이라고 해서 만듭니다. 실제 화면을 그릴 때 이건 객체들만 우선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화면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고 해서 이게 마치 이게 레고 조립하는 거랑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선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add 뷰로 해서 F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을 먼저 넣어줬고요. 여기 저희가 이제 잘 생각하고 해야 될 부분이 이 버티컬입니다. 제가 아까 수평적으로 이제 레고 쌓듯이 이제 차례차례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프레임 레이아웃이 한 통으로 바로 쌓일 거고요. 바로 또 new add 뷰에서 버튼이 집어 들어가게 되니까 이 버튼 add 뷰한 버튼은 바로 그 프레임 레이아웃 바로 하단부에 이렇게 버튼이 차례대로 생기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5.4 했던 프레임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XML 사용했나요? 아니죠. 네. 바로 XML과 자바 코드를 이렇게 조합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 했을 때는 set content view 해서 r.layout XML 파일을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줬었는데 그거 대신에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이 레이아웃 클래스를 담아서 이제 그리게 됩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이제 set 컨텐트 뷰 안에 뷰 객체를 인자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뷰 객체라고 하면 어떤 거든지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나중에 사용할 때는 뷰 객체 자체를 꾸며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이제 제가 이미 얘기해 드렸던 대로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있고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각각 레이아웃 파라미터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5장의 안드로이드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뭘 학습했죠? 여기 5장에서는 이제 선형 레이아웃, 상대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그 다음에 그 정적인 XML이 아니라 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인플레이팅하는 레이아웃 인플레이팅 자바로 화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 초기 안드로이드 이제 책을 이제 안드로이드를 처음 접하신 분이라고 하면 아직 초기라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 뒤에 차근차근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제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